무조건 뭔가 배우고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배우고 지식이 올라가는 것만큼 내 인생이 행복해지니까요. 젊어서 못했던 취미 활동을 뭔가 한 가지 해라. 그 취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된다. 60쯤 되면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분, 아주 특별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이분이요, 올해로 100세를 맞으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마지막 강연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과 동문수학하신 한국 현대사의 생생한 증인이십니다. 60, 70년대에는 마음을 울리는 에세이로 많은 청춘들을 위로한 시대의 멘토셨죠. 대한민국 철학계의 1세대 교육자이자 지금까지도 아주 왕성한 강연 활동을 해오고 계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님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이 먼 곳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오시는 길이 좀 고단하지는 않을까 제가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제가 괜한 걱정을 했습니다. 너무 정정하세요. 그쵸?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 평소에 건강관리로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것인가 생각도 들고, 올해 초에 인터뷰를 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100세를 맞으신 소감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우리 교수님께서 마치 하늘을 떠다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어떠세요? 2019년도 이제 2달 남짓하게 남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도 하루하루 이렇게 하늘을 떠다니는 느낌으로 보내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그날로 99세가 끝나고 하루 지나니까 100세가 시작하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100세가 끝나고 101살이 되겠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얘기하면서 우리 아버님이 93세다, 우리 어머님이 96세다 그러면 나는 얘기 들으면서 오래도 사셨구나.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더 나이 많은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나이는 좀 잊어버리고 살기라고 말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100세를 맞이할 것인가가 화두인 요즘에 우리 교수님의 삶의 철학과 지혜, 그리고 삶의 원칙을 본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100세라는 100년의 시간이 응축된 삶의 지혜와 또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열쇠들이 녹아있는 강연입니다. 너무 기대되시죠? 저도 정말 기대되거든요. 그럼 힘찬 박수로 우리 교수님의 명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50년쯤 전일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장수하는 나라가 아직은 일본입니다. 그 일본에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이 60쯤 되게 되면 아들, 딸들이 다 독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직장에서 다 정년하고 다시 사회로 오게 되니까 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60이 넘고 그러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쯤 넘어서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생활은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나머지 70, 80, 90까지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대신 60쯤 되면서 다시 한번 사회인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이라고 그러는데요. 제2의 인생을 잘 출발하게 되면 70, 80, 90까지 인생을 더 많이 사회인으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아마 선진 국가들은 이제 오래 전부터 그런 생각을 다 했는데 우리 옆에 일본 나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60쯤 됐을 때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70, 80, 90까지 행복하게 보람있게 사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점을 생각합니다. 첫째는 60쯤 되게 되면 이제 난 늙었다 해서 일을 멈추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한번 일을 해야겠다. 일을 계속해야겠다 해서 시작하는 사람은 70, 80, 90 가까이까지 저희 인생을 보람있게 산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쯤 넘었다고 해서 나는 늙었으니까 할 수 없다 하고 일을 놓치는 사람은 인생도 잃어버리게 되고 일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은 20년, 30년을 더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마 미국 사람들은 좀 더 일찍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60대쯤 됐을 때 미국 LA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내 나이 비슷한 사람들 한국서 이민 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나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왔다고. 여기 오게 되면 아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금이 나옵니다. 그 연금 가지고 죽을 때까지 편안히 사니까 미국 와서 좀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겠다. 그래서 이제 온 겁니다. 나보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 와서 한 1년 반 동안 쭉 살아보니까 한국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미국 와보니까 이거 내가 이 사회에 와서도 노는 건 바보다 말이죠. 모두가 일하고 있는데 나만 놀면 인간 구실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일하자고. 그 두 분이 이제 의논해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가 무슨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나이도 많고 영어도 서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나흘 동안 호텔하고 병원에 가서 청소 2시간씩 한다 그래요. 그 2시간씩 일하니까 돈도 생기고요. 건강도 좋아지고요. 노르려고 온 것이 잘못 생각했다고. 그래 요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내가 연금은 나오는데 그 일을 그 돈 받아가지고 무엇에 쓰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1년 동안 잘 모으게 되면 그 돈 가지고 유럽 구라파 여행 가고 아마 교회 장로였는가 봐요. 성지순례 가고 그 돈 벌기 위해서 일한다고. 그런데 일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다 그래요. 노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 건강하고 그래 일을 즐기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고 한 그 얘기 가운데 미국 와서 생각해 보니까 노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이죠. 왜 즐겁게 일할 수 있는데 놀겠냐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도 이제 한 50년쯤 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가든지 농촌에 가든지 노는 늙은이가 없습니다. 전부 뭔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하고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그래서 일을 사랑하는 민족이 행복한데 60이 됐다고 해서 절대로 놀지 말아라. 그것이 이제 일본 사람들이 얻은 한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60 넘으면 좀 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 있을 텐데 그 방법이 뭐냐? 무조건 뭔가 배우고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열심히 공부하라고 말이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그건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고 없고 그거보다도 내가 배우고 지식이 올라가는 것만큼 내 인생이 행복해지니까요. 정신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사는 길이니까 공부해라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에 있으면서 잘 몰랐습니다. 이 마포구에 가게 되면요, 6.25 전쟁 때에 전쟁에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 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 가게 되면 학교를 저는 못 가봐서 초등학교를 다녀야 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오는데요. 한번 그 교장 선생님이 나보고 우리 학교 좀 와봐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평균 나이가 73세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얼마 안 되고요. 할머님들이 이제 많이 와서 공부합니다. 그 가서 이제 보는데 그 학교 특색인 민관이 오전 9시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학교 문은 7시쯤 열어줍니다. 수원서도 가고 뭐 동두천서도 오고,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찍 오니까요. 학교 와서 자습하고 공부하라고 일찍 열어주고, 또 5시 되면 수업이 끝나도요. 1시간 동안 또 그 학교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사람들이 이 얘기들도 하고 그럽니다. 가서 내가 느낀 것은요, 초등학교 7살, 8살 애들만큼 즐겁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은 물어봤습니다. 졸업하고서 중고등학교 가는 학생들 있냐 그랬더니 많다 그래. 중고등학교 가고 말이죠. 그렇다고. 근데 내가 가서 놀란 건 민구안이 그렇게 즐거워해요. 공부하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60이 넘었다고 해서 절대 놀지 말고 무엇이든지 배워라 말이죠.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독서를 많이 하니까요. 독서를 좀 많이 하는 것이 국민들이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젊어서 못했던 취미 활동을 뭔가 한 가지 해라. 그러면 그 취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도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재작년 쯤 되는 것 같습니다. 양산에 왔습니다. 가연 시간이 돼서요. 대기실에 앉아서 이렇게 가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노인이 들어오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한대요. 그래서 나도 또 일어서서 인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선생님 앉으세요. 저 제자입니다. 그래요. 내가 보기엔 뭐 내가 더 나이 많은지 그 사람이 더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라고 그러니까 앉았어요. 근데 명함을 줘서 보니까요, 동양화 연구소 뭐 소장인가 그런 책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우리 연세대학교는 미술대학이 없는데 뭐 그림 공부를 하셨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미술대학에 가고 싶어서 미술 공부를 했으면 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자꾸 반대해서 못하고 경제학을 했습니다. 경제학 가지고 63세까지 쭉 다 일하고 끝나니까 이제 남은 20년 뭘로 사나 하다가 고등학교 때 못한 그림 공부나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그리게 되니까 제자들이 배우러 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술연구소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 한 25년은 이걸로 지날랍니다. 그런데 경제학보다 즐겁습니다. 그래요. 취미니까 이제 그러겠죠. 내 고등학교 때 제자가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하나 드리고 갈 거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제 한 2주일쯤 후에 서울서 서예 공부했으니까 글씨 공부를 했는데 그 서예 전시회를 하는데 선생님 혹시 시간 계시면 와서 좀 봐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가긴 가겠는데 고등학교 때 제자니까요. 나이가 몇이가 됐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도 90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칭찬해 줬습니다. 90될 때까지 이렇게 서예 공부를 하고 전지하게 되고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니까 잘했다 그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한 50년쯤 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지금은 우리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됐어요. 이젠 우리도 60쯤 되면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가, 또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이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겪었습니다. 나도 이제 그걸 직접 겪었는데요. 내가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로 갈 때, 그때 우리 나이로 34살, 5살 그렇게 됐던 때입니다. 가서 이제 내가 제일 나이 젊은 교수니까요. 우리 선배 교수님들이 해갑이 된다, 정년퇴직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요.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면 해갑까지 사나 그랬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교수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해갑이 되대요. 그리고 또 정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30대는 해갑이 되고 정년이 되면 늙은이가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내가 60이 되고 65세가 되고 보니까 하나도 안 늙었어요. 그대로 있는데 정년은 되고요. 그래서 한번 좀 오길 부려본 겁니다. 후배 교수들 보고서요. 나 이제 연세대학교를 정년으로 졸업하게 되면 내일부터는 사회에 나가서 일하겠다고. 학교를 졸업하면 사회에 나가서 일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정년된 다음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10년쯤 일하니까 행복하고 좋아요. 공부는 학교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되고요. 내가 쓴 책 가운데 좀 좋은 책들은 다 70 넘어서 쓴 거예요. 80쯤 되니까 이제 늙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암만 생각해도 늙은 것 같진 않아요. 남이 자꾸 늙었다고 그러니까 늙었나 했는데요. 안 늙었는데 또 일 시작해야겠다 말이죠. 80에 또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하니까요. 나도 모르는 동안에 90이 됐습니다. 90이 되고 나니까요. 그만 다들 나오지 못하고요. 세상 떠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늙은 거 모르겠는데요. 이제 나도 늙었구나 말이죠. 이제 이렇게 됐구나 그랬습니다. 그래도 또 일은 해야 하니까요. 그냥 계속해서 95세, 60세쯤 되니까요. 100세가 가까워지니까요. 그땐 또 이제 출판사나 신문사가 전 100세 돼 가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또 일 시작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내가 이런 얘기하면 이상하다 할 텐데 말이죠. 얼마나 늙었습니까? 하고 나한테 물어보면 생각은 안 늙었어요. 정신적으로는 안 늙었는데요. 몸이 말을 안 듣어요. 그러니까 이제 늙었는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내가 경험해 보고 있는 건 민관이 육체는 늙지만은 다 똑같이 늙지만은 정신은 자기 노력에 달렸다 말이죠. 자기 노력에 달렸다. 그러면 언제까지라고 보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는 90까지는 늙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난 여러분도요 90이 될 때까지는 늙지 마세요. 남의 늙은이라고 그래도 난 늙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요. 우리 연세대학교 김동길 교수님이 장서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80 넘은 사람들이 이제 회원이 돼서 모이고 그런데요. 다 이제 뭐 장관 지난 분들, 뭐 대학 총장 지난 분들, 뭐 다 사회적으로 일 많이 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80이 넘으니까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 나보고 자꾸 나오라 그래요. 90 넘은 분은 2사람밖에 없는데 나까지 가면 3사람이 되는데 꼭 나오라고 말이죠. 너무 열심히 나오라고 그래서 한번 나가봤어요. 한번 나가봤더니 늙은이들만 전부 앉아 있는데요. 아이고 나도 저기 갔다 나도 늙겠다 말이죠. 젊은 사람들하고 살지 왜 늙은이들한테 가냐고 말이죠. 그래. 한벌 가고는 안 가요. 왜 젊게 살 수 있는데 왜 늙어지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이제 그런데요. 전 여러분이 90 될 때까지는요 늙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좀 열심히 일하고 보람 있게 살고 그러면 행복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90이 넘으면 다 같지 않아요. 그 내가 90까지를 얘기하는 건 뭐고 하니 90까지는 다 같아요. 90이 넘으면 이제 개인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고 하니 건강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다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병이라고 하는 건 의사들 얘기 들어보면 40대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50대까지 가는데요. 성인병이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3가지죠.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이거 유전이고 그러니까요. 고혈압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는 민관이 당뇨입니다. 그 3번째는 요새 나타나는 건데 이제 오래 사니까 치매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치매가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의사들 얘기를 전부 쭉 종합해 보면요. 이 3가지가 제일 어려운 성인병인데 50대쯤부터 잘 관리하면 90까지는 괜찮다 그래요. 늦게 관리하니까 늦어지지 50쯤부터 잘 관리하면 90까지는 간다 그래요. 90 이후는 좀 안 되지만요. 90까지는 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90까지는 좀 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은 제2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도요 생각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변화가 자꾸 왔습니다. 많이 와서 나만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내 친구 가운데 안병욱 선생, 김태길 선생이 있습니다. 우리 셋이 다 동갑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철학 분야에서 일했고요. 50년 동안 셋이 다 아주 친구가 돼서요. 우정을 가지고 쭉 일했습니다. 한 번 80이 넘어서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차도 마시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80이 넘도록 쭉 살아왔는데 오늘까지 살아보니까 계란에는 노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노른자위가 있어서 병아리도 까나고 이제 계란구실 하잖아요. 근데 인생도 80이 넘도록 쭉 살아보니까
계란의 노른자 위에 해당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보람있고 황금이가 있었을 텐데 제일 행복하고 보람 있었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처음에는요 50부터 아니었을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국민 성장이 높으니까 가능한데 우리는 아직 그 선진국가가 못 되니까요. 50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일은 많이 하죠.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50은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에 안 되고 60은 돼야겠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그 철든다 하는 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보면요. 내가 가만 살아보고 내 친구들도 보니까요. 사람이 철드는 나이가 언젠가 하니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예요. 이제 남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한 나이는 60은 돼야 돼요. 하긴 뭐 80대도 안 되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60은 되면 철이 들더라 말이죠. 그럼 철 들어서는 어떡하느냐? 60에서 철이 들어가지고는 몇 살까지 성장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은 제일 행복하고 생산적이고 보람 있는 건 성장하는 동안이거든요. 그 60에서 철 들어가지고 몇 살까지 성장하느냐? 15년 동안 75세까지는 다 성장하더라. 학문도 올라가고요, 인격도 올라가고요, 사회적으로도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60에서 75세까지가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가장 행복한 나이였다. 그거 놓치게 되면 인생을 잃어버린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나보고 물어보기를 선생님 언제가 제일 행복하고 좋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60에서 80까지 것 같아요. 철 들어가지고 사회 위에서 좀 보람있게 60에서 80까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인생의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철든다 하는 것도요, 여러분도 함께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람이 철이 좀 일찍 들면요, 오래 행복해요. 철이 늦게 들게 되면요, 행복한 시간 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내가 76세쯤 됐을 때입니다. 우리 선배인 정석회 교수님을 모시고 차 타고 좀 멀리 가게 되세요. 그 자동차 안에서 이제 둘이서 같이 가는데 한참 가시다가 심심하시니까요. 그 어른이 나보고 쓱 보시더니 가만히 있자. 김 교수가 연세가 어떻게 됐더라 그래요. 그래서 76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한참 있다 뭐라 그런지 아세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자기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요. 좋은 나이 올시다 그래요. 그때 나도요. 90 넘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 나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럼 이제 나와 내 친구 경우를 가만 생각해 보는데요. 60에서 성장하기 시작해서 75세까지 가고요. 90까지는 다 연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이가 얼마나 보람있다 하는 걸 이제 느끼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 나이가 이제 어떤 나이인가 하고 생각하면요. 사과나무나 이제 배나무가 쭉 자라잖아요. 자라면 나무는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서 사회에 줘야 하거든요. 근데 60에서 75세까지가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잘 익어가지고 우리 사회에 보람을 주는 나이에요.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좋은 때가 언제입니까? 열매 맺어서 사회 주는 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요. 내가 연세대학교 30대에 갔을 때는 인생을 두 단계로 봤어요. 30까지는 교육을 받는 단계, 30부터 60까지는 일하고, 일이 끝나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서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 둘로 살았거든요. 그 내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내가 60이 되고 해갑이 돼 보고서 쭉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인생은 세 단계예요. 30까지는 교육받는 단계, 60까지는 일하는 단계, 60부터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단계, 사회에 무엇인가 이바지하는 단계, 셋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안 하게 되면 인생의 3분의 1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것은 더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도 90까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쭉 내노력하는 거. 그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가가 되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보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면요. 선생님 아직 평균 나이가 그만큼 못 되지 않아요. 그럽니다. 그건 아닙니다. 평균 나이는요. 어려서 죽은 애들도 있고요. 교통사고로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그거 다 해서 평균이지. 이제는 90까지는 난 늙었다고 생각지 마세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이제 30대에서부터 60대 사이에 이제 일하는 단계인데요. 이 일에 대한 가치관, 일에 대한 어떤 그 생각, 그걸 좀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에 보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만큼 소중하구나.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다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하고요. 그 모르는 사람하고요.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인생에서 35년 동안 쭉 누구나 일하는 거 일하는 단계 또 그 이상도 일하니까요. 일이 인생인데 일에 대한 가치관은 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아본 얘기를 하면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월요일인가 화요일인데요. 대구에서 어느 고등학교 교감 선생이 날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이번 토요일 오후에 대구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600~700명이 모이는데 그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초 강연을 금년에는 내가 하는 게 좋겠다 하고서 교장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교감 선생은 연세대학교 때 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선생님 좀 모시고 싶어서 왔는데 이번 토요일에 대구에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강연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요청입니다. 근데 내가 스케줄을 보니까 토요일 날 오후에 삼성그룹의 강연에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삼성그룹에 가면 강사료가 많습니다. 또 배차해 주니까 뭐 교통 걱정이 없습니다. 대구에 가게 되면 일은 소중하지만은 강사료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 한 절반도 잘 안 될지 모르죠. 그리고 또 하루 종일 고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돈을 위해서는 삼성그룹에 가야겠고 일이 중요하기는 이쪽이 더 중요한데 어떡하는가. 그런데 먼저 약속한 것이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제자 보고서 내가 삼성그룹에 선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나보다 더 좋은 강사님을 소개하면 어떨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내 제자가 그건 저 책임은 아니고요. 교장회의 결정이니까 저야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요. 내 제자가 믿고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야죠 하는 거 실망하는 표정을 보니까요. 내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또 다른 생각을 민거하니 내가 한평생을 살아도 교육계 후배들에게 이렇게 큰 강연을 하는 일은 점체로 없는데 다시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일은 이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제자 보고서 그럼 내가 삼성그룹에 전화를 걸어서 양해가 되게 되면 가고 안 되면 뭐 할 수 없으니까 뭐 미안하지만 할 수 없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그룹의 직원한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랬어요. 인사부장을 찾아가지고서 내가 좀 이런 상황인데 가기는 내가 대구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양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은은해 봐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부장이 다 정리해 보더니 그럼 다녀오시라고 말이죠. 우리 시간은 또 우리가 따로 배정해 보겠다고. 그래서 대구에 갔습니다. 고생했죠. 하루 고생하지만 일을 보람이 있었죠. 저녁 늦게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를 타고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오늘 잘했다 말이죠. 지금까지는 가난하고 고생스럽게 살기 때문에 왜 일하느냐? 돈 때문에 일했습니다. 수입 때문에 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게 아니고 돈은 적더라도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 일의 가치를 따져야겠다 말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보람 있는 뜻이니까 인생관을 바꿔야겠다.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더 수입이 많냐 그 생각보다는요. 무슨 일이 더 보람 있는 일이냐 일을 찾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10년쯤 살고 나니까요. 완전히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는데요. 수입이 목적이어서 일하는 것은요. 수입과 더불어 끝납니다. 그 돈 때문에 하는 일은요. 돈 벌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더 소중하냐고 일을 찾아서 일하니까요.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듭니다. 그 일이 또 다른 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을 자꾸 만드니까요. 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자연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일할 때에는 수입이 적었는데요. 일을 위해서 일하니까 수입은 자연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더 큰 변화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일할 때는요, 일이 고생스러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힘들어서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마지못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요, 일이 행복합니다. 이래서 나 일을 하는구나 말이죠. 일이 나한테 행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 즐겁고요. 같은 일을 해도 보람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제 공짜 돈을 많이 주는데요. 그건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고요. 안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짜로 살게 되면요. 일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일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얼마 동안 돈 때문에 일하다가요. 일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대 후반쯤 되니까 나도 좀 철이 들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사실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나는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면 일의 목적이 100가지인 줄 알았습니다.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일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건 나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같으냐 말이죠.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정치는 왜 합니까? 좋은 정치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정치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왜 교육자가 됐습니까? 내 제자들을 키워주고요. 사랑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모두가 행복해지니까요. 그 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의사는 왜 의사가 됩니까? 병중에 있는 환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얻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일의 목적은 똑같은데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몇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첫째 변화는 뭡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이제는 내가 돈을 쓰면서도 할인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내가 가서 해줘야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내가 비용을 좀 쓰더라도 내가 가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비용을 대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근데 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민구 안에 나는 직업 가운데 천한 직업도 있고 또 훌륭한 직업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직업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 되기 위해서 직업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의 직업도 있는데요. 직업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행복하고 성공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내 일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답게 사는 거 도와주면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교통부 장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버스 운전기사를 좋은 사람 만나면 버스 운전기사는 몇백 명에게 몇천 명에게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더 소중합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교통부 장관보다도 더 좋은 일 합니다. 나는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버스 타게 되면요. 지금도 버스를 많이 타는데요. 탈 때는 꼭 인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합니다. 어떤 때는 기사들이 그 인사 받고선 할 말이 없으니까요. 예, 자기가 그리고 탑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교통부 장관 때문에 행복하진 못해도 당신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당신은 교통부 장관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한다고 말이죠. 그 일을 좀 열심히 하자고 말이죠. 난 택시를 또 타면요. 반드시 정중하게 인사하고요. 내릴 때도 꼭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인사하고 내립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는 그분들한테 자꾸 친절하게 내가 고맙다고 그러면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게 우리 직업은 좋은 훌륭한 직업이 아닌 줄 몰랐는데 저렇게 나이 든 어른들이 자꾸 고맙다 친절하게 그러는 거 보니까 일이 소중한 일이라구나 말이죠. 그렇게 보면요. 우리 직업이 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게 되면요.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고 행복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람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직업관을 가진 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는 이제 다른 데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1962년에 내가 미국 갔다가 하버드 대학에 좀 머물렀어요. 거기에 이제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고요. 신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분을 모셔다가 이제 특강을 시키고 돼요. 그런데 그분이 학생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라고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이 재산을 여러분의 선조와 선배들이 여러분들한테 물려주는데 여러분 젊은 대학생들이 그 재산을 물려가지고서 우리 선조들이 준 거니까 이거 가지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하면 미국은 희망이 없다고. 이 선조들이 여러분한테 준 것을 세계 가난한 나라에 자꾸 주라고. 그럼 그 가난한 나라들이 잘 살게 되면 미국은 자연히 올라간다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경제는 가지는 게 아니고 주는 거라고 말이야. 많이 주는 나라가 더 잘 살게 돼 있다고 말이야. 나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도 언제쯤 되게 되면 그런 경제관을 좀 가져야겠는데 하는 생각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나머지 90까지 이제 쭉 일하고 살고 그래야 할 텐데 그 준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민구안이 우리 생활 단위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전은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나와 내 직장을 위해서 일하던 때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모든 우리 생활이 국가 민족과 더불어 있습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도 민족 국가와 더불어 있어야 하고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교육을 한 사람도 그렇고요. 모든 것은 대한민국과 더불어 우리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뉴스를 보는 것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내가 하는 일은 작아 보이지만요, 이게 전부 대한민국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민족의식, 국가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90까지 행복하게 살고요,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제 경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골서 자라가지고서요, 처음 우리 시골학교에서 중학생이 됐습니다. 우리 집은 시골이고 중학교는 평양에 있으니까 20리인데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입학시험을 보고 왔는데 합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합격을 발표하는 날 20리를 걸어가서 보니까 내 이름이 붙었대요. 그래서 됐다 돌아왔습니다. 또 20일 걸어가지고 와서 아버지 보고서 나 합격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너 수고했다. 그래서 그러세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날 찾으세요. 찾더니 내가 중학생이 됐다고 하니까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러세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했더니 내가 이제부터 시작해서 긴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는데 항상 나와 내 가정 걱정만 하면서 살게 되면 내가 가정만큼밖에 크지는 못한다. 친구들과 더불어 좋은 직장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직장의 주인이 되고 그 사회의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꼭 같은 사람이 민족과 국가를 항상 걱정하면서 살게 되면 너도 모르는 동안에 내가 민족 국가만큼 성장한단다. 그 인생이란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나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님 그 말씀이 거의 꼭 기독교 정신입니다. 내가 이 다음에 내 인생을 살 때 민족 국가를 위해서 항상 살아라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만큼 지도자가 되는 건데 다른 사람과 같이 나와 내 가정에만 꼭 매달진 말아라. 그거였죠. 근데 내가 연세대학교 가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철들어서 시작하게 되니까요, 우리 아버님 말씀이 그대로 맞는구나 말이죠. 세상이 다 그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얻은 결론은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늘은 남는 게 없어요. 뭐 돈도 벌어봤다, 뭐 남이 뭐라고 칭찬 그거 다 남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남는 게 없고요. 더불어 산 건 행복해요. 그 여러분이 같은 직장에서 같은 사회에서 서로 위해주고요, 위로해주고요, 좀 이렇게 친구가 되고요. 그건 행복이에요. 그 행복 없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걱정한 마음, 나라와 이웃에서 그 마음 썼으니까 걱정하는 그 마음은 남아요.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걸 후대 사람들이 또 받아들여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난 여러분 뭐 큰일 하시려고 생각 안 해도 괜찮고요. 뭐 남이 어떻게 사는데 나는 뭐 대단하지 못하지 그 생각 버리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그 인사받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이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가지셨는데요. 이제부터 내 인생을 좀 더 가장 보람있게 행복하게, 그것이 내 행복이고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남겨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내 인생이 좀 더 소중해지고 내 남은 인생을 좀 더 어떻게 살까 하는 사랑이 있고 서로 위해주는 좋은 인생을 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